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요쯤에서. 자,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 해보죠. 우리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쓰는 말이 국가, 정부, 그리고 뭐 정책,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이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막 나름의 규범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규범을 만들고 하는 걸 정치라 그래요. 그 정치를 담당해주는 공동체 집단이 필요해진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정부는 이 만들어진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뭐라고 봐야 되냐면 통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구야, 기구. 이거 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국가는 우리 공동체 집단의 하나고요. 정부는 이 공동체를 위한 기구야. 이걸 이끌고 가는 기구. 기구인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큰 의미로는 뭐라 그랬어요? 큰 의미로는 이제 모든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는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라 그러죠. 협의고 얘는 광이고. 이렇게 되는데 통상은 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정부라고 하면 요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 정부, 통치기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부의 활동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활동 방향은, 요거에 대해서도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랑 연결하시면 돼. 요거 정부의 활동 방향 정책을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는 요걸 그냥 집행하는 거였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요 이제 활동 방향 정책을 셀프로 행정부가 나서갖고 야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제안까지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가가.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죠? 이렇게 오고요. 자, 그런데 행정국가에서 또다시 뭐로 오냐면, 자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입법국가, 행정국가. 그 다음 쭉 와서 뭐가 오냐면 이제 신행정국가라고 부르는 게 와요. 아유, 여기는 하얀색으로 쓰는 거지. 신행정국가. 지금은 신행정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행정국가로 바뀌는 계기가 있죠. 예. 아까 여기 이제 대공황 때문에 행정국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여기에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다가 자유방임으로 맡겨놓자는 게 입법국가의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들이 생겨.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막 생겨.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붙여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용어만 먼저 예습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 실패가 생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공황이 생겨.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갖고 이 문제들을 막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부가 커졌잖아요. 큰 정부.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가, 이 행정부가 또 관료주의화 되면서 거기서 비효율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막 또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복지부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관료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무런 일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공무원이 되면 복지부동 하셔야죠. 그냥 내 몸이 편해. 복지부동 안 하고 자꾸 뭘 혁신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귀찮아. 위에서 자꾸 혁신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버티는 거. 그 실제 관료들은 그렇게 해요.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없었던 정책 같은 거 막 하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아씨 왜 이런 걸 또 해? 이러면서 야 몇 년 남았지? 이러고 다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런 경향들이 막 생겨.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와. 공무원들은 편하겠으나,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꼭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에요. 정부에 의해서 비효율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맨날 그 매뉴얼대로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책임 안 지려고 막, 남한테 떠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변화 속도는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데,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되지. 대응이 안 돼.
그러자 이제 입법국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전통을 옹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공황 맞고 이러면서 밀린 거잖아. 얘네들한테. 밀렸잖아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요. 요런 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거를 옹호하는 사람들. 자, 요런 거를 옹호하는, 이런 정책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수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보수예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가 좋은데 왜?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인데 원래 여기로부터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거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거를 지키자를 우리가 보수주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요거 있죠. 여기 아니야.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요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진보주의라 그래. 여기가 진보주의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야. 변해야 돼. 옛날하고는 달라져야 돼. 정부가 능동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응해야 돼.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냅두고 이거 안 돼.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을 진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보수주의자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센데 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이쪽이야. 시장을 되게 좋아해. 사랑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너무 싫어해.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아니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거지. 어떻게 뭐 정부가 만능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또 해야 될 일도 있는 건데 어떻게 다 시장에서 다 해결을 해요? 시장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만 해요. 이익이 안 돼도 국가가 기능해야 될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를 되게 싫어해. 응? 되게 싫어해.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효율성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은 평등해야 돼. 그런 쪽으로 자꾸 움직여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과유불급이야.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래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도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로 구분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정부 실패가 일어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정부 실패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신보수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수주의. 돼요, 이거? 신보수주의가 나타나는 거야, 신보수주의. 새로운 보수. 이때의 모습을 좀 되찾자 이거죠. 신보수주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듣는 말로는 신자유주의예요. 또 이렇거든. 이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있을 때, 다 쓸게요, 그냥. 자유와 평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이에요?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이들은 그래도 자유야. 냅두는 걸 더 좋아해. 정부가 끼지 않는 게 더 필요해. 여기는요. 정부가 좀 끼어들더라도 평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평등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건 근데 도식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예 무슨 사회주의로 가는 거랑은 또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아예 사회주의로 가는 거랑은 달라요. 사실은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까지 껴서 얘기하면 얘랑 얘가 거의 비등한 위치 정도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얘랑 대비시키다 보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 뉘앙스 차이는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행정학은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지 뭐 이런 것도 막 찾을 줄 알고 말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이게 이런 맥락의 얘기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국어 잘하시고 사회 잘하시고 이러면 행정학 잘할 수 있어. 네,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맥락 요거랑 비교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보수주의란 말하고 등치되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자유를 더 강조한다 이거지. 한동안 우리가 평등에 좀 매달렸잖아요. 자유를 다시 강화하는 거예요. 이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영국에서 나타났던 영국의 대처리즘. 70년대 후반에 영국은요, 너무 복지가 확장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바꿔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그 수상이 된 사람이 대처야, 대처.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의 방향성은 기존에 노동당이 집권할 때 너무 복지 쪽으로 가지고 퍼주게 해가지고 이거 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줄이는 방향, 복지에 칼질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처는 지금 영국에서도 반반이에요. 아직도 대처가 그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재정위기로 가다가 완전 망할 뻔했는데 대처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났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유럽에 있으면서도 복지국가도 아니고 이거 뭐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처리즘, 논쟁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요, 1년 뒤에 미국에서는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영국의 대처리즘이 추구했던 대표적인 방향성은, 영국의 대처리즘은 뭘 추구했냐면은, 여기서는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되게 많이 추구해요. 민간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지 않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다 민간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주도해요. 왜냐하면 영국에 공기업이 되게 탄탄히 잘 돼 있었고,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자기 정년도 보장되고 막 거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조가 빵빵한 거야. 이게 대처가 볼 때는 이게 자기네 나라의 제일 큰 병폐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화에 나서요. 노조와해가 더 큰 목표야, 사실은. 네, 그래갖고 민영화에 나섰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민영화 쪽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에요.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거.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행정 국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정부의 기업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기업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효율성의 극대화. 요런 거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운영을 기업 운영하듯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 운영하듯이. 그래서 효율성을 좀 도모해보자. 이렇게 갔던 게 신행정국가고, 이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됐을까요? 그래서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이렇게 해서 이 흐름으로 잘 잡아내시면 좋겠어요. 됐어요? 교재는 제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거기서 체크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일단은 이 큰 맥락을 잡아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행정의 흐름이. 여기까지 해서 행정이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고, 저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인 거지. 저기서 말하는 정부 영역 있잖아요. 정부가 담당하는 그 행정 영역. 이거를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정치학하고 좀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의심하죠. 야, 너 갈라져 나가려고, 너 분가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너 사실은 몸뚱이야, 너 정치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고, 그러면 난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행정학이 자꾸 이제 어디 가서 붙으려고 그러냐면 경영학에 가서 붙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조직관리가 핵심이야. 관리. 경제에서도 보면 기업들도 그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관리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그런 관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경영학 틱한 거지 정치학하고는 달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자꾸 독자성을 피력하는 이런 흐름이 있죠. 행정학은 그런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알겠죠? 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교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정과 행정학의 개념을 좀 보고 행정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뵐게요. 네.